세상을 바라보는 창, 우리의 눈. 그 창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지식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창의 한가운데부터 서서히 혹은 갑작스럽게 어둠이 번져온다면 어떨까요? 글자의 중심이 휘어 보이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는 듯한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중심 시력을 앗아가는 질병, 나이 관련 황반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학 정보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온 인류의 위대한 의학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 눈 가장 깊은 곳, 카메라의 필름과도 같은 망막에서 출발합니다. 망막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뇌로 전달하는 경이로운 신경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망막의 심장부, 가장 중요하고 정밀한 중심 지역을 우리는 황반이라 부릅니다. 황반은 우리가 책을 읽고 운전을 하고 사람의 미세한 표정을 읽어내는 등 가장 섬세한 시각 활동을 담당하는 총사령관과도 같습니다. 황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마치 세상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 과거에는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대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는 의미를 담아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 더욱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작은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 질병은 보통 50세 이상에서 나타나며 크게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성과 습성입니다. 첫 번째, 건성 황반변성은 마치 오래된 사진의 색이 서서히 바래어 가듯 조용하고 느리게 찾아옵니다. 망막 아래에 드루젠이라고 불리는 노폐물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이는 세포의 활동으로 생긴 찌꺼기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현상입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며 망막세포가 서서히 위축되고 기능이 저하되면서 결국에는 지도 모양으로 망막이 소실되는 지도형 위축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시력은 천천히 하지만 되돌릴 수 없게 나빠집니다. 두 번째, 습성 황반변성은 고요한 호수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건성보다 훨씬 급격하고 파괴적입니다. 망막 아래 혈관층인 맥락막에서 비정상적이고 매우 약한 신생혈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혈관들은 마치 낡고 녹슨 수도관처럼 쉽게 터지고 혈액 성분이나 액체가 새어나옵니다. 이로 인해 황반이 붓고 구조가 파괴되며 출혈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심각한 중심 시력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 어떻게 싸워왔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먼저 서서히 다가오는 건성 황반변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기건성 황반변성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준 것은 아레즈라고 불리는 대규모 임상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믿어온 약식동원, 즉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지혜를 현대과학으로 증명해낸 것과 같습니다. 고용량의 항산화 비타민 C, E 그리고 루테인, 지아잔틴, 아연과 같은 특정 영양소들이 후기 황반변성으로의 진행 위험을 약 2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황반의 구성 성분이기도 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마치 눈을 위한 선글라스처럼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약국이나 상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눈 영양제들은 바로 아레즈 2분 연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영양제는 예방이나 초기 단계보다는 이미 양쪽 눈에 중기 황반변성이 있거나 한쪽 눈에 후기 황반변성이 진행된 환자들이 반대쪽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복용할 때 가장 명확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평소 녹황색 채소나 과일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이 더 진행된 후기 건성 황반변성, 즉 지도형 위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뚜렷한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력이 더 나빠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디어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과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보채개라는 시스템을 억제하는 주사치료제 사이포브레와 아이저베이가 그것입니다. 이 약물들은 한두 달에 한 번 눈에 직접 주사하여 지도형 위축의 진행 속도를 약 20% 전후로 늦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진전이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치료는 손상된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며 일부 환자에게서는 오히려 습성 황반변성이나 눈 속 염증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치료법은 미국에서만 허가되어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더욱 드라마틱하고 치열했던 습성 황반변성과의 싸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의사들은 습성 황반변성의 원인이 되는 신생혈관을 없애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잡초를 태우기 위해 아름다운 화단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초토화 작전이었습니다. 신생혈관과 함께 그 위에 있는 정상 망막 조직까지 파괴되어 치료를 받아도 환자는 결국 중심시력을 잃게 되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치료였습니다. 이후 광역학 치료라는 한 단계 진보한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신생혈관에만 선택적으로 달라붙는 특수약물을 주사한 뒤 아주 약한 레이저를 쏘아 정상 망막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문제의 혈관만 파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 치료법은 수많은 환자들의 실명을 막아낸 중요한 구원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력을 개선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가까웠고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과 치료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주사 치료입니다. 위대한 발견의 씨앗은 뜻밖에도 암 연구에서 싹 텄습니다. 미국의 주다 포크만 박사는 암 조직이 성장하고 전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혈관을 끌어들여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혈관 신생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 받던 이 이론은 훗날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핵심 물질인 BEGF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암을 굶겨 죽이기 위해 개발된 이 VEGF 억제 기술이 습성 황반변성의 신생혈관을 잠재울 수 있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필립 로젠펠드라는 선구적인 의사는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된 아바스틴을 습성 황반변성 환자의 눈에 직접 주사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시력을 파괴하던 신생혈관들이 잠잠해지고 부어있던 황반이 가라앉으며 환자들의 시력이 극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루센티스, 더 강력하고 오래가는 효과를 지닌 아일리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VEGF와 또 다른 혈관 불안정 유발 물질인 안지오포이에틴-2 분을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항체 바비스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점점 더 정교하고 강력한 무기들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항VEGF 주사 치료는 습성 황반 변성 치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서 서너 달 간격으로 눈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부담과 고통이 따르지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력의 유지와 개선을 가능하게 한 실로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과학자들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사 횟수를 6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눈 안에 약물 저장 장치를 삽입하는 기술, 그리고 한 번의 치료로 눈 안에서 스스로 치료물질이 생성되게 하는 유전자 치료 등 더욱 희망적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나이 관련 황반변성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질병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답을 찾아 나선 인류의 지성과 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황반변성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는 단연 흡연입니다. 금연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최고의 약속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관리, 그리고 햇빛이 강한 날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것은 눈에도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은 우리 몸의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이는 곧 눈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관의 상태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40대 이후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안과를 찾아 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일찍 발견하면 우리는 소중한 시력을 훨씬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세상을 밝히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언제나 맑고 밝은 빛으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아름다운 세상을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눈으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시길 세상을 바라보는 창, 우리의 눈. 그 창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지식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창의 한가운데부터 서서히 혹은 갑작스럽게 어둠이 번져온다면 어떨까요? 글자의 중심이 휘어 보이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는 듯한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중심 시력을 앗아가는 질병, 나이 관련 황반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학 정보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온 인류의 위대한 의학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 눈 가장 깊은 곳, 카메라의 필름과도 같은 망막에서 출발합니다. 망막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뇌로 전달하는 경이로운 신경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망막의 심장부, 가장 중요하고 정밀한 중심 지역을 우리는 황반이라 부릅니다. 황반은 우리가 책을 읽고 운전을 하고 사람의 미세한 표정을 읽어내는 등 가장 섬세한 시각 활동을 담당하는 총사령관과도 같습니다. 황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마치 세상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 과거에는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대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는 의미를 담아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 더욱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작은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 질병은 보통 50세 이상에서 나타나며 크게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성과 습성입니다. 첫 번째, 건성 황반변성은 마치 오래된 사진의 색이 서서히 바래어 가듯 조용하고 느리게 찾아옵니다. 망막 아래에 드루젠이라고 불리는 노폐물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이는 세포의 활동으로 생긴 찌꺼기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현상입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며 망막세포가 서서히 위축되고 기능이 저하되면서 결국에는 지도 모양으로 망막이 소실되는 지도형 위축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시력은 천천히 하지만 되돌릴 수 없게 나빠집니다. 두 번째, 습성 황반변성은 고요한 호수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건성보다 훨씬 급격하고 파괴적입니다. 망막 아래 혈관층인 맥락막에서 비정상적이고 매우 약한 신생혈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혈관들은 마치 낡고 녹슨 수도관처럼 쉽게 터지고 혈액 성분이나 액체가 새어나옵니다. 이로 인해 황반이 붓고 구조가 파괴되며 출혈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심각한 중심 시력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 어떻게 싸워왔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먼저 서서히 다가오는 건성 황반변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기건성 황반변성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준 것은 아레즈라고 불리는 대규모 임상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믿어온 약식동원, 즉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지혜를 현대과학으로 증명해낸 것과 같습니다. 고용량의 항산화 비타민 C, E 그리고 루테인, 지아잔틴, 아연과 같은 특정 영양소들이 후기 황반변성으로의 진행 위험을 약 2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황반의 구성 성분이기도 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마치 눈을 위한 선글라스처럼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약국이나 상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눈 영양제들은 바로 아레즈 이분 연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영양제는 예방이나 초기 단계보다는 이미 양쪽 눈에 중기 황반변성이 있거나 한쪽 눈에 후기 황반변성이 진행된 환자들이 반대쪽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복용할 때 가장 명확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평소 녹황색 채소나 과일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이 더 진행된 후기 건성 황반변성, 즉 지도형 위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뚜렷한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력이 더 나빠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디어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과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보채개라는 시스템을 억제하는 주사치료제 사이포브레와 아이저베이가 그것입니다. 이 약물들은 한두 달에 한 번 눈에 직접 주사하여 지도형 위축의 진행 속도를 약 20% 전후로 늦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진전이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치료는 손상된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며 일부 환자에게서는 오히려 습성 황반변성이나 눈 속 염증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치료법은 미국에서만 허가되어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더욱 드라마틱하고 치열했던 습성 황반변성과의 싸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의사들은 습성 황반변성의 원인이 되는 신생혈관을 없애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잡초를 태우기 위해 아름다운 화단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초토화 작전이었습니다. 신생혈관과 함께 그 위에 있는 정상 망막 조직까지 파괴되어 치료를 받아도 환자는 결국 중심 시력을 잃게 되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치료였습니다. 이후 광역학 치료라는 한 단계 진보한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신생혈관에만 선택적으로 달라붙는 특수약물을 주사한 뒤 아주 약한 레이저를 쏘아 정상 망막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문제의 혈관만 파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 치료법은 수많은 환자들의 실명을 막아낸 중요한 구원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력을 개선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가까웠고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과 치료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주사 치료입니다. 위대한 발견의 씨앗은 뜻밖에도 암 연구에서 싹 텄습니다. 미국의 주다 포크만 박사는 암 조직이 성장하고 전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혈관을 끌어들여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혈관 신생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 받던 이 이론은 훗날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핵심 물질인 BEGF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암을 굶겨 죽이기 위해 개발된 이 VEGF 억제 기술이 습성 황반변성의 신생혈관을 잠재울 수 있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필립 로젠펠드라는 선구적인 의사는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된 아바스틴을 습성 황반변성 환자의 눈에 직접 주사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시력을 파괴하던 신생혈관들이 잠잠해지고 부어있던 황반이 가라앉으며 환자들의 시력이 극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루센티스, 더 강력하고 오래가는 효과를 지닌 아일리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VEGF와 또 다른 혈관 불안정 유발 물질인 안지오포이에틴-2 분를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 항체 바비스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점점 더 정교하고 강력한 무기들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항VEGF 주사 치료는 습성 황반변성 치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서 서너 달 간격으로 눈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부담과 고통이 따르지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력의 유지와 개선을 가능하게 한 실로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과학자들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사 횟수를 6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눈 안에 약물 저장 장치를 삽입하는 기술, 그리고 한 번의 치료로 눈 안에서 스스로 치료물질이 생성되게 하는 유전자 치료 등 더욱 희망적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나이 관련 황반변성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질병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답을 찾아 나선 인류의 지성과 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황반변성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는 단연 흡연입니다. 금연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최고의 약속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관리, 그리고 햇빛이 강한 날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것은 눈에도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은 우리 몸의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이는 곧 눈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관의 상태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40대 이후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안과를 찾아 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일찍 발견하면 우리는 소중한 시력을 훨씬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눈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세상을 밝히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언제나 맑고 밝은 빛으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아름다운 세상을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눈으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시길 세상을 바라보는 창, 우리의 눈. 그 창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지식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창의 한가운데부터 서서히 혹은 갑작스럽게 어둠이 번져온다면 어떨까요? 글자의 중심이 휘어 보이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는 듯한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중심 시력을 앗아가는 질병, 나이 관련 황반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학 정보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온 인류의 위대한 의학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 눈 가장 깊은 곳, 카메라의 필름과도 같은 망막에서 출발합니다. 망막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뇌로 전달하는 경이로운 신경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망막의 심장부, 가장 중요하고 정밀한 중심 지역을 우리는 황반이라 부릅니다. 황반은 우리가 책을 읽고 운전을 하고 사람의 미세한 표정을 읽어내는 등 가장 섬세한 시각 활동을 담당하는 총사령관과도 같습니다. 황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마치 세상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 과거에는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대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는 의미를 담아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 더욱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작은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 질병은 보통 50세 이상에서 나타나며 크게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성과 습성입니다. 첫 번째, 건성 황반변성은 마치 오래된 사진의 색이 서서히 바래어 가듯 조용하고 느리게 찾아옵니다. 망막 아래에 드루젠이라고 불리는 노폐물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이는 세포의 활동으로 생긴 찌꺼기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현상입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며 망막세포가 서서히 위축되고 기능이 저하되면서 결국에는 지도 모양으로 망막이 소실되는 지도형 위축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시력은 천천히 하지만 되돌릴 수 없게 나빠집니다. 두 번째, 습성 황반변성은 고요한 호수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건성보다 훨씬 급격하고 파괴적입니다. 망막 아래 혈관층인 맥락막에서 비정상적이고 매우 약한 신생혈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혈관들은 마치 낡고 녹슨 수도관처럼 쉽게 터지고 혈액 성분이나 액체가 새어나옵니다. 이로 인해 황반이 붓고 구조가 파괴되며 출혈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심각한 중심 시력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 어떻게 싸워왔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먼저 서서히 다가오는 건성 황반변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기건성 황반변성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준 것은 아레즈라고 불리는 대규모 임상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믿어온 약식동원, 즉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지혜를 현대과학으로 증명해낸 것과 같습니다. 고용량의 항산화 비타민 C, E 그리고 루테인, 지아잔틴, 아연과 같은 특정 영양소들이 후기 황반변성으로의 진행 위험을 약 2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황반의 구성 성분이기도 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마치 눈을 위한 선글라스처럼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약국이나 상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눈 영양제들은 바로 아레즈 이분 연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영양제는 예방이나 초기 단계보다는 이미 양쪽 눈에 중기 황반변성이 있거나 한쪽 눈에 후기 황반변성이 진행된 환자들이 반대쪽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복용할 때 가장 명확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평소 녹황색 채소나 과일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이 더 진행된 후기 건성 황반변성, 즉 지도형 위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뚜렷한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력이 더 나빠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디어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과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보체계라는 시스템을 억제하는 주사치료제 사이포브레와 아이저베이가 그것입니다. 이 약물들은 한두 달에 한 번 눈에 직접 주사하여 지도형 위축의 진행 속도를 약 20% 전후로 늦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진전이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치료는 손상된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며 일부 환자에게서는 오히려 습성 황반변성이나 눈 속 염증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치료법은 미국에서만 허가되어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더욱 드라마틱하고 치열했던 습성 황반변성과의 싸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의사들은 습성 황반변성의 원인이 되는 신생혈관을 없애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잡초를 태우기 위해 아름다운 화단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초토화 작전이었습니다. 신생혈관과 함께 그 위에 있는 정상 망막 조직까지 파괴되어 치료를 받아도 환자는 결국 중심 시력을 잃게 되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치료였습니다. 이후 광역학 치료라는 한 단계 진보한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신생혈관에만 선택적으로 달라붙는 특수약물을 주사한 뒤 아주 약한 레이저를 쏘아 정상 망막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문제의 혈관만 파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 치료법은 수많은 환자들의 실명을 막아낸 중요한 구원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력을 개선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가까웠고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과 치료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주사 치료입니다. 위대한 발견의 씨앗은 뜻밖에도 암 연구에서 싹 텄습니다. 미국의 주다 포크만 박사는 암 조직이 성장하고 전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혈관을 끌어들여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혈관 신생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 받던 이 이론은 훗날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핵심 물질인
BEGF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암을 굶겨 죽이기 위해 개발된 이 VEGF 억제 기술이 습성 황반변성의 신생혈관을 잠재울 수 있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필립 로젠펠드라는 선구적인 의사는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된 아바스틴을 습성 황반변성 환자의 눈에 직접 주사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시력을 파괴하던 신생혈관들이 잠잠해지고 부어있던 황반이 가라앉으며 환자들의 시력이 극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루센티스, 더 강력하고 오래가는 효과를 지닌 아일리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VEGF와 또 다른 혈관 불안정 유발 물질인 안지오포이에틴 -2 불을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 항체 바비스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점점 더 정교하고 강력한 무기들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항VEGF 주사 치료는 습성 황반변성 치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서 서너 달 간격으로 눈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부담과 고통이 따르지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력의 유지와 개선을 가능하게 한 실로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과학자들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사 횟수를 6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눈 안에 약물 저장 장치를 삽입하는 기술, 그리고 한 번의 치료로 눈 안에서 스스로 치료물질이 생성되게 하는 유전자 치료 등 더욱 희망적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나이 관련 황반변성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질병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답을 찾아 나선 인류의 지성과 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황반변성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는 단연 흡연입니다. 금연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최고의 약속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관리, 그리고 햇빛이 강한 날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것은 눈에도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은 우리 몸의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이는 곧 눈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관의 상태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40대 이후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안과를 찾아 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일찍 발견하면 우리는 소중한 시력을 훨씬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세상을 밝히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언제나 맑고 밝은 빛으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아름다운 세상을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눈으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시길 세상을 바라보는 창, 우리의 눈. 그 창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지식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창의 한가운데부터 서서히 혹은 갑작스럽게 어둠이 번져온다면 어떨까요? 글자의 중심이 휘어 보이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는 듯한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중심 시력을 앗아가는 질병, 나이 관련 황반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학 정보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온 인류의 위대한 의학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 눈 가장 깊은 곳, 카메라의 필름과도 같은 망막에서 출발합니다. 망막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뇌로 전달하는 경이로운 신경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망막의 심장부, 가장 중요하고 정밀한 중심 지역을 우리는 황반이라 부릅니다. 황반은 우리가 책을 읽고 운전을 하고 사람의 미세한 표정을 읽어내는 등 가장 섬세한 시각 활동을 담당하는 총사령관과도 같습니다. 황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마치 세상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 과거에는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대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는 의미를 담아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 더욱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작은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 질병은 보통 50세 이상에서 나타나며 크게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성과 습성입니다. 첫 번째, 건성 황반변성은 마치 오래된 사진의 색이 서서히 바래어 가듯 조용하고 느리게 찾아옵니다. 망막 아래에 드루젠이라고 불리는 노폐물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이는 세포의 활동으로 생긴 찌꺼기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현상입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며 망막세포가 서서히 위축되고 기능이 저하되면서 결국에는 지도 모양으로 망막이 소실되는 지도형 위축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시력은 천천히 하지만 되돌릴 수 없게 나빠집니다. 두 번째, 습성 황반변성은 고요한 호수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건성보다 훨씬 급격하고 파괴적입니다. 망막 아래 혈관층인 맥락막에서 비정상적이고 매우 약한 신생혈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혈관들은 마치 낡고 녹슨 수도관처럼 쉽게 터지고 혈액 성분이나 액체가 새어나옵니다. 이로 인해 황반이 붓고 구조가 파괴되며 출혈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심각한 중심 시력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 어떻게 싸워왔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먼저 서서히 다가오는 건성 황반변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기건성 황반변성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준 것은 아레즈라고 불리는 대규모 임상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믿어온 약식동원, 즉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지혜를 현대과학으로 증명해낸 것과 같습니다. 고용량의 항산화 비타민 C, E 그리고 루테인, 지아잔틴, 아연과 같은 특정 영양소들이 후기 황반변성으로의 진행 위험을 약 2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황반의 구성 성분이기도 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마치 눈을 위한 선글라스처럼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약국이나 상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눈 영양제들은 바로 아레즈 이분 연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영양제는 예방이나 초기 단계보다는 이미 양쪽 눈에 중기 황반변성이 있거나 한쪽 눈에 후기 황반변성이 진행된 환자들이 반대쪽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복용할 때 가장 명확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평소 녹황색 채소나 과일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이 더 진행된 후기 건성 황반변성, 즉 지도형 위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뚜렷한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력이 더 나빠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디어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과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보체계라는 시스템을 억제하는 주사치료제 사이포브레와 아이저베이가 그것입니다. 이 약물들은 한두 달에 한 번 눈에 직접 주사하여 지도형 위축의 진행 속도를 약 20% 전후로 늦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진전이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치료는 손상된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며 일부 환자에게서는 오히려 습성 황반변성이나 눈 속 염증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치료법은 미국에서만 허가되어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더욱 드라마틱하고 치열했던 습성 황반변성과의 싸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의사들은 습성 황반변성의 원인이 되는 신생혈관을 없애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잡초를 태우기 위해 아름다운 화단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초토화 작전이었습니다. 신생혈관과 함께 그 위에 있는 정상 망막 조직까지 파괴되어 치료를 받아도 환자는 결국 중심 시력을 잃게 되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치료였습니다. 이후 광역학 치료라는 한 단계 진보한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신생혈관에만 선택적으로 달라붙는 특수약물을 주사한 뒤 아주 약한 레이저를 쏘아 정상 망막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문제의 혈관만 파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 치료법은 수많은 환자들의 실명을 막아낸 중요한 구원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력을 개선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가까웠고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과 치료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주사 치료입니다. 위대한 발견의 씨앗은 뜻밖에도 암 연구에서 싹 텄습니다. 미국의 주다 포크만 박사는 암 조직이 성장하고 전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혈관을 끌어들여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혈관 신생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 받던 이 이론은 훗날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핵심 물질인 BEGF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암을 굶겨 죽이기 위해 개발된 이 VEGF 억제 기술이 습성 황반변성의 신생혈관을 잠재울 수 있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필립 로젠펠드라는 선구적인 의사는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된 아바스틴을 습성 황반변성 환자의 눈에 직접 주사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시력을 파괴하던 신생혈관들이 잠잠해지고 부어있던 황반이 가라앉으며 환자들의 시력이 극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루센티스, 더 강력하고 오래가는 효과를 지닌 아일리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VEGF와 또 다른 혈관 불안정 유발 물질인 안지오포이에틴 -2불을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 항체 바비스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점점 더 정교하고 강력한 무기들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항VEGF 주사 치료는 습성 황반변성 치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서 서너 달 간격으로 눈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부담과 고통이 따르지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력의 유지와 개선을 가능하게 한 실로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과학자들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사 횟수를 6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눈 안에 약물 저장 장치를 삽입하는 기술, 그리고 한 번의 치료로 눈 안에서 스스로 치료물질이 생성되게 하는 유전자 치료 등 더욱 희망적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나이 관련 황반변성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질병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답을 찾아 나선 인류의 지성과 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황반변성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는 단연 흡연입니다. 금연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최고의 약속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관리, 그리고 햇빛이 강한 날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것은 눈에도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은 우리 몸의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이는 곧 눈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관의 상태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40대 이후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안과를 찾아 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일찍 발견하면 우리는 소중한 시력을 훨씬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세상을 밝히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언제나 맑고 밝은 빛으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아름다운 세상을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눈으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시길 세상을 바라보는 창, 우리의 눈. 그 창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지식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창의 한가운데부터 서서히 혹은 갑작스럽게 어둠이 번져온다면 어떨까요? 글자의 중심이 휘어 보이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는 듯한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중심 시력을 앗아가는 질병, 나이 관련 황반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학 정보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온 인류의 위대한 의학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 눈 가장 깊은 곳, 카메라의 필름과도 같은 망막에서 출발합니다. 망막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뇌로 전달하는 경이로운 신경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망막의 심장부, 가장 중요하고 정밀한 중심 지역을 우리는 황반이라 부릅니다. 황반은 우리가 책을 읽고 운전을 하고 사람의 미세한 표정을 읽어내는 등 가장 섬세한 시각 활동을 담당하는 총사령관과도 같습니다. 황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마치 세상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 과거에는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대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는 의미를 담아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 더욱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작은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 질병은 보통 50세 이상에서 나타나며 크게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성과 습성입니다. 첫 번째, 건성 황반변성은 마치 오래된 사진의 색이 서서히 바래어 가듯 조용하고 느리게 찾아옵니다. 망막 아래에 드루젠이라고 불리는 노폐물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이는 세포의 활동으로 생긴 찌꺼기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현상입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며 망막세포가 서서히 위축되고 기능이 저하되면서 결국에는 지도 모양으로 망막이 소실되는 지도형 위축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시력은 천천히 하지만 되돌릴 수 없게 나빠집니다. 두 번째, 습성 황반변성은 고요한 호수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건성보다 훨씬 급격하고 파괴적입니다. 망막 아래 혈관층인 맥락막에서 비정상적이고 매우 약한 신생혈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혈관들은 마치 낡고 녹슨 수도관처럼 쉽게 터지고 혈액 성분이나 액체가 새어나옵니다. 이로 인해 황반이 붓고 구조가 파괴되며 출혈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심각한 중심 시력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 어떻게 싸워왔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먼저 서서히 다가오는 건성 황반변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기 건성 황반변성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준 것은 아레즈라고 불리는 대규모 임상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믿어온 약식동원, 즉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지혜를 현대과학으로 증명해낸 것과 같습니다. 고용량의 항산화 비타민 C, E 그리고 루테인, 지아잔틴, 아연과 같은 특정 영양소들이 후기 황반변성으로의 진행 위험을 약 2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황반의 구성 성분이기도 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마치 눈을 위한 선글라스처럼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약국이나 상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눈 영양제들은 바로 아레즈 2분 연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영양제는 예방이나 초기 단계보다는 이미 양쪽 눈에 중기 황반변성이 있거나 한쪽 눈에 후기 황반변성이 진행된 환자들이 반대쪽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복용할 때 가장 명확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평소 녹황색 채소나 과일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이 더 진행된 후기 건성 황반변성, 즉 지도형 위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뚜렷한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력이 더 나빠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디어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과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보체계라는 시스템을 억제하는 주사치료제 사이포브레와 아이저베이가 그것입니다. 이 약물들은 한두 달에 한 번 눈에 직접 주사하여 지도형 위축의 진행 속도를 약 20% 전후로 늦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진전이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치료는 손상된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며 일부 환자에게서는 오히려 습성 황반변성이나 눈 속 염증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치료법은 미국에서만 허가되어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더욱 드라마틱하고 치열했던 습성 황반변성과의 싸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의사들은 습성 황반변성의 원인이 되는 신생혈관을 없애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잡초를 태우기 위해 아름다운 화단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초토화 작전이었습니다. 신생혈관과 함께 그 위에 있는 정상 망막 조직까지 파괴되어 치료를 받아도 환자는 결국 중심 시력을 잃게 되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치료였습니다. 이후 광역학 치료라는 한 단계 진보한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신생혈관에만 선택적으로 달라붙는 특수약물을 주사한 뒤
아주 약한 레이저를 쏘아 정상 망막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문제의 혈관만 파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 치료법은 수많은 환자